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하나 꼽으라면 정문화가 아닐까. 그리고 이와 동시에 외국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난해한 문화 중 하나도 바로 정문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는 한국 사회 내에서도 정의라는 게 명확히 개념화시키기 어려운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정문화를 다룬 외부의 글들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논문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한국의 정문화를 다룬 기사들 중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룬 기사가 있어 이를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제목은 한국은 외국인에게 설명하기 매우 난해한 독특한 종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 때때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조금은 있지만 여러 가지 정에 대한 관점을 비교적 잘 소개했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유니크한 사랑의 개념. 한국인들 스스로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랑이 있다. 바로 정이다. 이는 한국에서의 삶 속 거의 모든 곳에 퍼져 있는 긍정적인 감정이며 광범위한 개념이다. 서울싱크에서 발행한 한국어 개념, 꼭 알아야 할 7가지 중요한 단어라는 기사에서는 이를 두고 모든 사람에게 향할 수 있는 깊은 사랑의 유형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에는 심지어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것도 포함된다. 아무튼 그러나 우선 정은 애정, 연민, 동정과 같은 개념들을 주로 포함한다. 정과 화병의 역동성에 대한 개념화라는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던 UCLA 대학의 두 교수는 한국의 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의 정은 정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전에서는 이를 느낌과 사랑, 열정과 동정심, 그리고 마음 등의 키워드로 정의합니다. 다만 정에 대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전적인 부분 외에도 한국의 정에는 애착, 유대, 애정 또는 소속감과 같은 더 기본적인 감정들을 포함한다고 판단됩니다. 정은 본질적으로 한국인과 함께 할 때 느낄 수 있는 정서적, 심리적 유대를 말합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모든 수준에 스며들어 있으며 세상을 우리와 다른 그들로 구분짓습니다. 이 독창적 현상의 근원은 한국 사회의 집단적 본성에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과 설명으로도 정에 대한 감을 잡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시를 통해 그 실체를 규명하려 한다. 푸딩컬처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영국인 톰은 정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인상적인 초코파이 광고를 인용했다. 톰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초코파이 광고는 한국인들의 정의 감정을 잘 표현했다. 일련의 광고들에서는 일관되게 누군가와 마음을 공유하고 싶을 때 또는 누군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할 때 초코파이를 건넨다. 이는 단어와 행동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에 관한 모든 감성을 보여준다. 서울리스틱닷컴은 또 다른 예시를 통해 정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그들은 한국의 정의 공유, 관대함, 친절함 또는 무언가나 누군가에게 다가가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며 시작한다. 식당에서 식사의 종류를 통일할 때에도 정이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서로가 다른 요리를 주문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흔하지만 때때로 한국인들은 하나의 메뉴로 통일해 주문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이나 계단을 힘겹게 오르는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도 정이 작동하는 모습들이다. 흥미롭게도 이 개념은 물건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면 오래된 담요 같은 개인적으로 감성적인 가치가 있는 아이템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정의 속성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단어, 이는 어느 쿼라 사용자가 말한 이타성이다. 정의 핵심은 대단히 비이기적인 기부다. 정은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준다는 점에서 이기심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속성을 가진다. 즉 한국인들에게 정이 작동할 때 그들은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돌리지 않는다. 이러한 정의 요지는 어찌 보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한국인들이 행하는 정에 기초한 행위는 이타주의 개념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정은 다른 사람, 특히 낯선 사람을 향한 따뜻하고 친절한 제스처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 단적인 예가 식당 주인이 고객에게 추가 비용을 받지 않고 음식 등을 얹어주는 행위다. 또한 그는 어느 10년차 부부의 예도 추가로 언급했다. 10년차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많은 싸움을 겪으며 살아왔을 때, 더 이상 그들이 서로 회복하기 어려워 보일 때, 주변 친구들조차도 이혼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그러나 그들은 정 때문에 여전히 함께 살고 있을 것이다. 두말할 것 없이 한국의 정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식 대화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종류의 사랑은 한국인만이 가진 독특한 종류의 사랑이며 이 모든 것에 맞는 정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말하는 것보다 이를 더 쉽게 알아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때때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부정적 사회적 행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거 한국 사회의 수많은 부정부패는 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행태들이 진정한 의미의 정의 아닌 부패한 이들의 변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이 좋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사에서는 짚지 않은 게 있는데요. 바로 행위자의 주체성입니다. 무언가를 더 얹어준다. 낯선 일을 도와준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용돈을 준다. 이러한 행위들은 결국 스스로 주체적 관점에서 결정짓는 행위들일 겁니다. 우리의 정을 기사에서 말한 집단성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각 개개인들의 주체성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상대에 대한 능동적 관심이 바로 정이 아닐까. 때때로 부조리한 일에 집단적 항의를 표하거나 분노의 물결을 많이 만들어내곤 하는 한국인들. 어찌 보면 우리 안에는 이런 두 가지가 함께 있기에 가능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지나치면 오지랖으로 취급되기도 하는 한국의 정. 그러나 그 안에는 상대에 대한 이타적 관점에서의 관심이 녹아있는 것이기에 버려야 할 부분보다는 지켜가야 할 부분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